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척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3년 9월 13일 오전 2시에 진행된 애플 이벤트 여러분께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생일 축하하는 영상으로 시작됐어요. 애플워치의 저심박수, 고심박수, 그리고 부정백 감지하는 기능, 그리고 아이폰의 SOS 호출 기능, 크래시 디텍션 기능 등을 언급하면서 애플에 이런 기능들이 없었으면 본인들이 올해에는 없었을 거라며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공개됐던 맥 스튜디오랑 맥 프로 그리고 15인치 맥북 에어도 나왔었다고 언급을 했었고,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로 공개된 제품은 애플워치 시리즈 9입니다. S9 10칩을 탑재를 했고 56억 개의 트랜지션, 30% 더 빠른 GPU, 18시간 배터리 타임을 탑재했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아이폰 위치 찾기도 엄청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리가 온디바이스 시리로 바뀌어서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할 필요가 없고 와이파이나 셀룰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시리가 건강 데이터에도 접속이 가능해서 어제 몇 시간 잤나 등 물어볼 수 있고, 현재 언어는 영어랑 중국어가 지원되고 앞으로 더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네임 드랍으로 연락처 공유도 가능해졌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에도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야외에서 최대 20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가고 이는 시리즈 8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AOD에서는 1니트까지 떨어져서 전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리즈까지 유용한 기능 안에 들어가면 더블탭 제스처가 있었어요.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돼서 타이머를 중지하거나 전화를 받고 끊는 것, 그리고 알람 미루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 색상은 핑크 알루미늄이 추가가 돼서 총 5가지 색상이 됐고,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3가지 마감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더 네이처가 나와서 팀 쿡을 비롯한 애플 임직원들을 혼내는 듯한 그런 컨셉의 영상이 나왔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듯 패키징 사이즈도 줄어들어서 배송 과정에서 카본이 줄어들고,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가죽 제품도 없앨 거라 합니다. 애플워치 밴드를 포함한 아이폰 가죽 케이스도 다 없어진다고 하고요. 대신에 파인 우븐이라는 스트랩도 새로 나오고 에르메스 밴드도 새로 나오고 나이키 스포츠 밴드도 여러가지 색상으로 새로 나온다 합니다. 이 컬러풀 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제 취향은 아니네요. 너무 재사용한 듯한 티가 나가지고. 애플워치 시리즈 9 다음으로 공개된 제품은 애플워치 울트라 2입니다. 이 제품 역시 S9 10칩을 적용을 했고 더블탭 제스처도 들어가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프리시전 파인딩이 적용이 됐고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대 30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모듈러 울트라라는 새로운 워치 페이스가 추가가 됐고, 나이트 모드는 주변 밝기 센서를 이용해서 화면 밝기를 조절하고요. 워치OS 10에서 사이클링 관련 기능이 대폭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케이던스, 스피드, 파워 등 표시를 해주고 수심 앱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애플워치 건강 앱에서 데이터 확인 가능합니다. 배터리 타임은 이전 작과 같이 싱글 차지로 36시간, 에어플레인 모드로 72시간 사용 가능하고, 새로 출시되는 알파인 루프, 트레일 루프 다 카본 뉴트럴 제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밴드 색상도 엄청 다양해졌어요. 애플워치 시리즈는 오늘부터 주문 가능하고 9월 22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폰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반 모델 색상 5가지로 나왔고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치를 버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일반 모델에도 탑재가 됐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죠. 비행기를 타면 게이트 정보도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띄울 수도 있고, 음악 위젯도 띄울 수 있고, 최대 2개까지 앱을 띄울 수 있죠. 타이머, 알람 등등 해서. 디스플레이는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고 돌비 비전 지원하고요. 화면 밝기는 1600니트, 야외 최대에서는 2000니트까지 올라가고 일반 모델은 6.1인치, 플러스 모델은 6.7인치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둥근 윤곽이랑 항공 알루미늄을 적용을 했고 이온 교환 공법으로 반짝반짝한 표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들어갔던 세라믹 쉴드도 들어갔고요. 카메라 시스템에서 대폭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4개 픽셀을 바이닝해서 해상도를 2배를 끌어올려서 광학 수준의 2배 줌이 가능해졌습니다. 2배 줌을 했을 때는 12메가픽셀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4K 시네마틱 모드도 촬영 가능합니다.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대폭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인물 사진 모드를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 앱에서 인물을 인식하면 인물 사진 모드로 안 찍어도 왼쪽 아래에 F라고 조리개 표시가 뜨면서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사진 앱에 들어가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인물뿐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촬영 가능합니다.
스마트 HDR 디스플레이 지원하고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 들어간 A16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고 16코어 뉴럴 엔진, 5코어 GPU, 6코어 CPU, 고성능 2코어와 효율 코어 4코어가 탑재됐고 연결성 관련해서는 애플워치에서 소개됐던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네임드랍이 지원이 되고 친구끼리 위치 공유하면 사람 많은 기차역이나 시장 같은 곳에서 서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 음성 분리 기능도 살짝 보여줬고요. 인공위성으로 SOS 기능이 14개 국가로 늘어났다 합니다. 아이폰 15를 구매하면 2년 무료로 하고요.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기능도 추가가 됐고 미국에서는 AAA 인증을 받은 기능이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폰에서 라이트닝 단자를 버리고 USB-C를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USB-C로 당연한 얘기지만 충전, 데이터, 오디오, 비디오 전부 다 지원한다 하고요. 에어팟 프로 2세대 새로 나오는 제품들도 USB-C 타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이폰 케이스도 환경을 위해서 가죽 케이스 대신 파인 우븐 케이스로 나온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제품은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처음으로 아이폰에 티타늄 재질을 적용을 했고요. Thinnest borders ever라고 하는 걸 보니까 베젤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사이즈는 일반 모델과 똑같이 6.1인치, 6.7인치로 나옵니다. 티타늄 재질은 그레이드 5 티타늄 재질을 적용해서 인장력이 순수 알루미늄보다 좋다고 하고요. 샌딩, 브러싱, 블라스팅 공정, 아노다이징, PVD 코팅을 통해서 제작 공정이 14시간이나 걸린다 합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 위에 있는 음소거 버튼을 버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액션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길게 눌러서 음소거 모드 실행 가능하고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음성 녹음, 카메라 실행, 말하는 대로 텍스트 저장, 단축어 실행 등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 모델도 다이나믹 아일랜드 적용이 됐고 프로 모델에만 적용되는 프로모션 기능, 그리고 익스트림 다이나믹 레인지, AOD, 스탠바이 기능이 언급이 됐고 이번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 개발된 A17 프로 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90억 개의 트랜지스터, 6코어 CPU, 최대 10% 빨라진 고성능 2코어, 경쟁사 대비 3배 전력비인 효율 4코어, 그리고 최대 2배 빠른 16코어 뉴럴 엔진, 프로레스 코덱, 프로 디스플레이 엔진, AV1 디코더를 위해서 데디케이트된 코어들, 초당 10기가비트의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USB 3 지원이 되고 새롭게 개발된 GPU 6코어로 최대 20%까지 빨라졌다고 하고 레이트레이싱 지원으로 게임이나 AR 앱들에서 훨씬 부드럽고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할 때 최고의 디바이스로 아이폰 15 프로를 소개를 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컨트롤러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일 하이라이트인 프로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아이폰을 고를 때 프로 모델을 고르는 대부분의 이유인데요. 7개의 카메라 렌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로 24, 28, 35mm 초점거리가 제공이 되고 12메가픽셀 3배 줌이었던 카메라가 12메가픽셀 5배 줌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0mm까지 초점거리가 지원이 되고 테트라 프리즘 OIS와 센서 시프트까지 만나서 초당 10,000회까지 보정이 된다고 하고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모델로 매크로 13mm, 24mm, 28mm, 35mm, 48mm, 120mm 초점거리가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스 비디오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아카데미 컬러 인코딩 시스템 ACES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아이폰 15 프로로 고화질 사진을 찍어 놓고 나중에 애플 비전 프로로도 볼 수 있고 초광각 렌즈와 함께 렌즈 2개로 스페이셜 비디오도 촬영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감 있는 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애플 비전 프로로 동영상을 보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입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가격은 작년과 동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이클라우드 플러스에 6테라와 12테라 옵션이 추가될 거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빠르게 정리해본 내용이고요. 과연 저는 어떤 모델의 아이폰, 어떤 모델의 애플워치를 구매해서 언박싱 및 리뷰를 진행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델 아니면 여러분이 구매하실 모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